안녕하세요. 요새 유행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나도 피해자다. 임창정이라고 하는 이도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맘카페 사기와 연계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현영도 마찬가지고. 결국 이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뭐겠습니까? 기대 이상의 수익을 발했다라는 겁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수익을 보장해준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거의 사기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정말로 깜짝 놀랄 만한 수익을 내보이는 투자다라고 하면 보통의 사람들은 자기만 혼자 조용히 알고 있지 남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투자를 권유하지도 않습니다. 투자를 권유하는 사람은 그가 바로 가짜이고 사기꾼이고 사람들의 뒤통수를 치는 쓰레기입니다. 근데 보통 연예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이 저런 것에 연루가 되는 걸까요? 얼굴마담으로 이용해 먹기 딱 좋은 거죠. 나 누구하고 친해 라고 하는데 우리들에게 잘 알려진 얼굴인 사람이 나타나면 왠지 모르게 좀 친근함, 신뢰감, 편안함을 주죠. 그렇기 때문에 사기꾼들이 유명인사들, 유명한 연예인들, 얼굴이 잘 알려져 있는 사람들을 이용하는 거죠. 저렇게 해버리면 맘카페에 그 사기를 쳤던 그 가해자는 쏙 사라지고 현영이 이제 앞에 전면에 나서는 거죠. 정신이 나간 겁니다. 원리 이자를 7%를 받았대요. 원리 이자를 7%. 5억이라고 하는 금액을 건넸고 또 그 때문에 이제 현영이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현영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많이 당했을 거예요. 현영하고 친분을 가시하는 모습을 이제 사기꾼이 보여줬으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더 믿은 거죠. 현영은 자기가 사기행위의 정황을 확인하고 고소해가지고 형사처벌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다른 사람들의 사기가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 했을까요? 아니죠. 자기 자신이 사기당한 걸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형사처벌하기 위해서 고소한 거다라는 거죠. 어이가 없는 일이죠.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걸 참 믿기 어려운 거죠. 그 맘카페 사기,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라고 얘기해서 무려 140억 원을 가로챘다라는 거죠. 폰지 사기죠, 폰지 사기. 월 3,500만원씩 5개월간 이자를 받았답니다. 아니 어떻게 5억을 주고 월에 3,500만원씩을 받아갈 수 있는 그런 투자가 있냐 말이죠. 그런 투자가 있다라고 믿은 것 자체가 사실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죠. 근데 우리는 이런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투자라고 하는 이름에 잘 넘어갑니다. 사기당하는 거죠. 대한민국에 저렇게 사기를 쳐도 사기를 친 놈들이 처벌 수위가 너무 낮아서 그다지 이렇게 경각심도 안 갔죠. 투자라고 얘기하면 이제 뭡니까? 기망이라 그러죠. 속이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냐 없었냐 이런 걸 딱 가지고 이제 사기인지 아닌지를 따져내는데 참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당한 놈이 바보고 네가 당했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제 많은 이제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죠. 당한 네가 병신이고 누가 돈을 갖다 주라고 했냐? 네가 갖다 준 거잖아. 네 잘못이잖아 하고 자꾸 몰아갑니다. 이런 피해자에게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사회적 인식도 피해자를 좀 더 힘들게 만드는 대목 중에 하나죠. 그리고 누구나 다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거. 판사 검사도 당할 수 있는 게 지금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조심하고 더 나은 자세로 살아야 되고 함부로 뭔가를 벌리지 않아야 됩니다.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고 더 애쓰고 더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한 시대가 지금입니다. 현영만 사기를 당했을까요? 현영 말고 다른 누구가도 아마 알려지지 않은 무수히 많은 사람들도 사기를 많이 당합니다. 특히나 연예인들 얼굴이 팔려있는 사람들이 그 표적이 되기가 쉽죠. 그리고 연예계 활동을 계속 많이 하면 세상 물정을 잘 아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잘 모릅니다. 연예계 활동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노후 준비가 필요하고 나중에 뭐 먹고 살지 걱정해야 된다
라는 얘기로 사람들이 많이 접근을 합니다. 근데 그래놓고 그렇게 해서 사기 당하고 나면 나중에 보통 연예인들, 방송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돈 잃고 피해보고 그럼 배운 게 도둑질하고 다시 방송계로 돌아와서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성실하게 밑바닥부터 그렇게 해서 빚도 갚고 또 다시 살아가죠. 이런 걸 보면 세상의 돈은 자기가 활발히 활동하는 분야에서 돈을 버는 거다. 그리고 돈 번다라는 것 자체가 절대 쉬운 일이 아니고 어려운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큰 수익을, 고수익을 바라는 건 뭐다? 좋은 모습이 못 된다라는 거죠. 차근차근 자기가 있는 영역에서 일해가지고 땀 흘려가지고 돈 버는 게 가장 빠른 길이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맞습니다. 그게 좀 더 현명한 길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참 힘들고 참 녹록지 않고 참 어렵습니다.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기본값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 남들은 구질구질하게 멍청하게 한심하게 돈을 버는데 나는 이렇게 쉽게 돈을 벌어. 자본이 돈을 벌어준대. 내가 일하지 않고 노동소득이 아니라 자본소득으로 돈을 팍팍 벌어. 이렇게 얘기하는 놈들 가짜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정말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알짜 부자들은 그런 얘기조차 안 합니다.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살죠.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혼자서 잘 먹고 잘 삽니다. 건강도 챙기고요. 그렇게 떠벌리는 사람들. 무슨 카페에 사람들 모이면서 이게 돈이 된대 저게 돈이 된대 라고 떠드는 사람들 다 개털입니다. 정신 나갔다라고 보면 맞죠. 정말 돈을 버는 사람들은 조용히 자기 혼자 돈을 버는 거고 우리가 이제 자산을 축적하는 것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자기의 자산인데 피 같은 자산을 어떻게 만들어간다? 조용히 티나지 않게 조금씩 축적해 나간다라는 거죠. 그게 매우 당연한 모습입니다. 남들하고 엮여서 떠들어대면서 돈을 벌지 않는다라는 거죠. 돈을 버는 일이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얼마나 지루하고 뻔한 일인데요. 학교 다니면서 공부해서 성적 올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극소수의 아주 뛰어난 사람은 별로 공부 안 해도 매일 100점 받고 전교 1, 2등 하죠. 근데 보통 사람이 그거 보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저 친구처럼 저렇게 공부 조금만 하고 좋은 성적 낼 거야 라고 생각하고 놀면 어떻게 됩니까? 성적 엉망되죠. 자산시장에서 자산을 축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몇몇 사람들 소수의 모습을 보고 취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비법을 배우겠다 이런 생각 갖는 게 큰 오산이다라는 겁니다. 그보다는 내가 우둔하고 멍청하기 때문에 나는 오래 걸린다. 그래서 조금씩 돈을 모아서 계속 쌓아 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내는 게 훨씬 더 현명하고 낫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무쪼록 저나 여러분들이 저런 사기극에 피해가 안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